스매시보다 아픈 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부 이야기예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르겠네요. 새로운 동네에서의 시작. 자, 먼저 주인공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도윤이와 지연이라는 부부가 있어요. 이사 온 지 딱 2달 됐거든요. 새로운 동네라는 게 참 막막하죠? 지연이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남편 도윤이는 회사 일이 바빠서 매일 늦게 들어와요. 야근이 일상이니까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가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체육관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배드민턴을 하네 하면서 말이에요. 창문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재미있게 치고 있더래요. 셔틀콕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고 사람들 웃음소리도 정겨웠다고 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죠. 여보, 우리 동네에 배드민턴 모임이 있대. 같이 해볼까? 하니까 도윤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보자. 그런데 말이 그렇지 막상 주말이 되면 도윤이는 피곤해하거나 회사 일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 미루더라고요. 미안해, 다음 주에는 꼭 가자. 이런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혼자 시작한 배드민턴. 지연이도 처음에는 기다렸어요. 남편과 함께 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도윤이는 바쁘다는 핑계만 대더라고요. 그래서 지연이가 결심했어요. 그냥 혼자라도 가보자. 첫날은 정말 어색했다고 해요. 모르는 사람들만 가득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데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참 친절하더래요. 새로 오셨네요? 저희와 같이 쳐요. 처음이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니까 지연이 마음이 스르르 풀어지더래요. 그날부터 매주 수요일, 토요일마다 체육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몇 번 가다 보니까 얼굴도 익숙해지고 이름도 알게 되고, 경기 끝나면 근처 분식집에서 어묵 국물 한 그릇씩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게 됐어요. 지연씨, 오늘 폼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여기 어묵이 정말 맛있네요. 그렇죠? 우리 단골집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처음엔 존댓말로 조심스럽게 대화하던 사람들과도 이제는 편하게 반말로 농담을 주고받게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이야기하죠. 여보, 오늘도 정말 재미있었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도윤이 반응은 시큰둥해요. 그래, 좋겠네. 이 정도로만 대답하고 말아요. 도윤이 마음속으로는 좀 서운했나 봐요. 아내가 집에서보다 체육관에서 더 즐거워하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말하지는 않았어요. 드디어 함께 간 날.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토요일 도윤이가 깜짝 말했어요. 오늘 나도 같이 가볼까? 지연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진짜로? 하면서 눈을 반짝반짝 빛냈죠. 드디어 남편과 함께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체육관에 도착해서 지연이가 사람들한테 남편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제 남편이에요. 도윤이에요. 아, 지연씨 남편분이시구나. 반갑습니다. 자주 얘기 들었어요. 오늘 같이 치실 거예요? 처음이시면 우리가 잘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긴 했는데 도윤이는 어딘지 어색하더라고요. 아내는 이미 여기서 인기인이 되어 있고 자기만 새로운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경기 준비를 하는데 한 남자분이 지연이한테 다가왔어요.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목소리가 크고 활발한 분이었어요. 지연씨, 오늘 우리 같이 복식해요. 어때요? 지연이가 네, 좋아요. 하면서 웃으며 대답했죠. 도윤이는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흡을 맞춰서 배드민턴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 한마디. 경기가 시작됐어요. 지연이와 그 남자분이 한 팀이 되어서 다른 팀과 게임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잘 풀렸어요. 지연이도 평소보다 더 열심히 뛰고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게임 중반쯤 지연이가 쉬운 공을 놓쳤어요. 그냥 실수한 거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때 그 남자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지연이를 가리키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지연아, 오늘 왜 이렇게 못해? 까불기만 하냐? 한 대 맞을래?
그리고 웃으면서 라켓을 휘두르는 신용을 했어요. 농담이라는 티를 내면서 말이에요. 체육관 안 사람들이 하하 웃어 넘겼어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장난이라고 생각한 거죠. 지연이도 에이 뭘 그래요 하면서 웃었어요. 하지만 벤치에서 지켜보던 도윤이 얼굴이 싹 굳어졌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죠. 지금 저 남자가 내 아내한테 뭐라고 했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낯선 남자가 자기 아내한테 반말을 하면서 까불기만 하냐? 한 대 맞을래? 이런 말을 했어요.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위협하는 듯한 말투였죠. 도윤이 마음속에서 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참을 수 없었던 순간, 경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물 마시면서 쉬고 있을 때 도윤이가 그 남자분한테 다가갔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죠. 죄송한데요, 선 좀 지켜주세요. 네. 그 남자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제 아내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불편합니다. 농담이라고 하셔도 듣는 저는 기분이 좋지 않네요. 체육관 안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졌죠. 그 남자분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장난인데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친하다고 해서 뭘 해도 되는 건 아니죠. 제 아내한테 맞을래라는 말을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때 지연이가 황급히 달려와서 남편 팔을 잡았어요. 여보, 그만해. 괜찮다니까. 하면서 남편을 말리려고 했죠. 하지만 도윤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괜찮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떤 분은 뭐 이런 일로 하면서 중얼거리고 또 어떤 분은 도윤씨 진정하세요 하면서 말리려 했죠. 결국 지연이가 남편을 거의 끌다시피 해서 체육관 밖으로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둘 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에도 침묵만 흘렀어요. 그러다가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도윤아, 왜 그렇게 정색을 했어? 사람들이 원래 다 그렇게 농담하는 거야. 괜히 분위기만 깨뜨렸잖아. 도윤이가 핸들을 꽉 잡으면서 대답했어요. 농담? 그게 농담이야? 내 아내한테 다른 남자가 한 대 맞을래라고 하는데 그냥 웃어야 해? 그래도 그렇지 왜 그렇게 대놓고 따지고 들어? 나는 괜찮다고 했잖아. 당신이 괜찮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게 아니야. 나는 괜찮지 않아. 내 아내가 그런 말을 들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는 뭐가 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 같아? 남편이 와서 난리를 친 사람으로 보겠지. 이때 지연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나는 그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어떻게 거기가? 나만 어색해지잖아. 도윤이도 답답했어요. 아내를 위해서 한 일인데 오히려 아내가 자기를 원망하니까요. 지연아, 나는 당신을 지키려고 한 거야. 그런데 왜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해? 나는 당신이 지켜달라고 한 적 없어. 나 혼자도 잘할 수 있다고. 차 안에서 둘이 목소리만 울렸어요. 집에 거의 다를 때까지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 말만 했죠. 각자의 상처. 집에 도착해서도 감정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거실에 앉아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자기가 어렵게 만든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어색해질 것 같아서 속상했던 거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장난으로 하는 말인데. 도윤이는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웠어요. 원래 금연했는데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가? 아내를 지키려고 한 건데 왜 내가 나쁜 사람이 됐지? 한참 후에 도윤이가 거실로 들어와서 아내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 지연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지연이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당신이 화낼 만했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나는 정말 괜찮았어. 그 사람 원래 그런 스타일이거든. 나쁜 의도는 없어. 그래도 나한테는 듣기 불편했어. 다른 남자가 내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알겠어. 하지만 다음번에는 좀 더 조용히 해줄 수 있어?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나도 창피하고. 도윤이가 아내 손을 잡았어요. 그럴게. 미안해. 그렇게 일단 화해는 했지만 뭔가 개운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둘 다 완전히 풀린 것 같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의 일상. 며칠이 지나고 지연이는 다시 체육관에 갔어요. 어떤 분위기일지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다행히 사람들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대해줬어요. 그 남자분도 지난번에는 죄송했어요 하면서 먼저 사과했고요. 하지만 뭔가 예전만큼 편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조금씩 조심하는 것 같았고 농담도 예전보다는 덜 하더라고요. 지연이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날 도윤이가 얼마나 화났는지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정말 나를 위해서 화낸 건가? 아니면 자기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도윤이의 고민. 한편 도윤이도 계속 그날 일을 생각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내가 너무 오버한 걸까? 아내 말대로 그냥 농담이었을까? 하지만 다른 남자가 내 아내한테 위협하듯 말하는 걸 그냥 넘길 수는 없었는데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가 요즘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봐도 아니야, 아무것도 하면서 대답했죠. 사실 도윤이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내를 지키려고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남자가 자기 아내와 친하게 지내는 게 싫어서 화낸 건지. 서로 다른 마음.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배드민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었죠. 어떻게 됐어? 도윤이가 물어봤어요. 응, 괜찮았어. 사람들이 다 좋게 넘어갔어. 지연이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정말? 그럼 다행이다. 응. 근데 도윤아. 응? 그날 당신이 화낸 이유가 정말 나 때문이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윤이가 멈칫했어요. 뭔 소리야? 당연히 당신 때문이지. 정말? 다른 남자가 나랑 친하게 지내는 게 싫었던 건 아니고. 도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것까지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연아, 나는 괜찮아. 나도 사실 확실하지 않아. 정말 그 말이 기분 나빴던 건지 아니면 당신이 나서는 게 창피했던 건지. 둘은 또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이번에는 서로를 원망하는 침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침묘였죠.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 후로도 지연이는 계속 배드민턴을 했어요. 도윤이도 가끔씩 따라갔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어요. 부부 사이는 예전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일은 둘 사이에 작은 질문으로 남아 있었어요.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건 뭘까? 부부 사이의 경계선은 어디까지일까?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게 용서될까? 이런 질문들을 서로에게 직접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눈빛으로, 표정으로 서로 묻고 있는 것 같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윤이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지연이 말이 맞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부부마다, 상황마다 다를 테니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것, 그게 부부 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그날 체육관에서 날아다닌 셔틀콕보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말들이 더 아팠을지도 모르겠네요. 스매시보다 더 아픈 말들 말이에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실제 부부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겠죠.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도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